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여행 그동안 두 가지 컨셉으로 다뤄왔습니다. 고생하는 여행과 놀고 먹자 여행. 오늘은 놀고 먹자. 네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나는 술 마시러 간다. 주류 칼럼니스트이자 여행작가 김선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주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술 마시고 왔다. 국내 유일의 맥주교육원, 한국맥주교육원의 김만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맥주교육원의 김만재입니다. 이렇게 술꾼 2명하고 여행지에서의 액티비티, 서핑 2분을 모셨습니다. 경력 16년차 서프베이의 김나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퍼 김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경력 17년차 나루서프의 김용민 대표라고 합니까? 사장님이라고 합니까? 여기서는. 와이프가 대표로 돼 있는데. 부사장? 김용민 부사장 예, 모셨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자, 술은 그냥 마시기만 하면 되는데 이 서핑은 귀찮게 뭘 배워야 돼요. 그렇죠. 하지만 맥주 마시는 것만 가지고는 간지가 잘 안 나잖아요. 어디 가세요? 서핑 간지 나잖아. 그래서 오늘 대결 구도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김선주 작가님. 네. 어쩌다가 주류 칼럼니스트가 되셨습니까? 술을 좀 많이 먹고 술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기억이 없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죠. 아,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됐죠. 잊어버리기 전에 네. 기록을 남기다 보니까 주류 작가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은 거기 가서 어떤 술을 마실 수 있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겁니까? 네. 주로 어떤 술이 있을까? 그다음에 술을 마셔서 운전을 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이 조금 발달했는지, 기차가 다니는지 그런 것들을 따지고 여행을 다닙니다. 근데 이제 여성 혼자서 여행 다니다 보면 아무래도 밤에 술 마시러 간다든가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맥모닝. 네, 아침에 마시는 맥주를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면 내가 먹을 술을 어떻게 고릅니까? 우선 가기 전에 어떤 술이 있는지는 대략 알고 가고요. 네. 도착한 다음에는 마트를 돌아야죠. 맞죠? 네, 마트를 돌고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떨어진 병들이 있어요. 네, 맥주병 같은 거 보면서 여기에 어떤 술이 있구나. 이러고 조금 알 때도 있어요. 일단 마트에 가가지고 네. 내가 못 본 술이 있나? 이렇게 네. 쫙 한번 검토하고 사람들이 버린 병맥주를 보면서 그렇지, 뭘 많이 먹었나? 어떤 많이 먹나. 이 동네 사람들은 네. 이걸 많이 먹는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차가 잘 발달한 곳으로 좀 여행을 가시고 계시고. 자, 우리 김만재 원장님. 예. 도고동문학과 학생으로 독일에 갔다가 일이 이렇게 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인구가 한 6만 정도밖에 안 되는 소도시를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는데 예. 대학이 막 1시면 다 끝나요. 그래서 너무 저녁이 긴 거예요. 너무 저녁이 길다. 예, 그래서 그냥 이 나라 맥주 유명하니까 좀 알아보자 해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기록을 했거든요. 2009년부터 지금까지 13년째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다가 이틀에 한 번꼴로 해서 그럼 한 지금까지 리뷰한 맥주가 종류가 몇 개나 됩니까? 2,600개 정도. 예. 원래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아니요, 저 술 잘 못 먹고요. 이게 오해가 많은데 그냥 소주로 주량하면 한 병 정도? 예. 그러니까 이것도- 맛을 즐기는 것이지 예. 술 자체를 많이 마시는 건 아니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제 그 허용된 용량을 알잖아요. 어허. 그래서 이거를 조금 좋은 걸로 채우려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받거든요. 오히려 주량이 한계가 있으니까 네. 하면 맛있고 좋은 것만 찾다 보니까 오히려 예. 매니아가 됐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술은 교육원까지 세우고 예. 이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 맥주가 몰랐는데 너무 재밌고 이게 신기하고 이런 건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알려주는 데도 없고 해서 이 정보 너무 없다. 예, 뭐 웹사이트도 운영을 했었고 펍도 오픈했었고 맥주 회사도 다녔었고 양주장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한국맥주교육원 운영하고 있죠. 맥주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맥주를 가르치는 교육원이 또 있어요?
맥주만 하는 데는 거의 저희가 유리합니다. 거의는 뭡니까? 제가 모르는 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예. 그 장사 됩니까?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니까 맥주 이게 아카데미예요, 그러니까 아카데미 그죠? 학문의 경지를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네. 우리 김선주 작가님도 주량은 어떻게 돼요? 저도 소주 반병 정도면 딱 기분 좋을 정도고. 오히려 주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주량 안에서 가능하면 맛있는 걸 먹으려고 하다 보니 의외로 이쪽 업계에 그런 분들 꽤 있어요. 맥주뿐만 아니라 전통주나 텐더 이런 중에 쪽도. 술 못 예. 드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고. 그래요. 자, 서핑 영화에서는 많이 접했는데 16년 차니까 네. 이때만 하더라도 국내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겠네요. 전국적으로 50명 정도 있어요. 전국에? 네. 이야, 뭐 어쩌다가 서핑을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전 남자친구 따라서 전 남친. 네. 데이트 약속을 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약속 장소에. 그래서 이제 서핑을 간다는 건 저한테 얘기했었으니까 이제 바닷가에 잡으러 간 거죠. 송정해수욕장에. 그래서 갔는데 아직까지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포하러 갔더니 아이도 타고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이렇게 재밌다고 뭔데 이렇게 해서 저도 한번 타보자 해가지고 탔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재미가 없었다. 네. 그랬는데 2006년에 영화 채널에서 영화를 하나 보고 심장이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한 거죠. 무슨 영화를? 블루크러쉬라고 여자 3명이 나오는 프로 서퍼를 꿈꾸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내가 다시 서핑을 해야겠구나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영화 보다가 어머 저 너무 멋있어 보인다. 맞아요. 네. 지금 그 남친은 없죠? 없죠. 그 남자는 가고 보드만 남았네? 그렇죠. 그러면 거의 독하게 된 거예요? 거의 그렇다고 봐야죠. 그때 당시에는 뭐 유튜브가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네. 원래 그럼 그 전에 하시던 일은? 원래는 그냥 제약회사 도매상에서 일을 했었어요. 제약회사? 네. 도매상? 네. 도매상에서. 제약회사 네. 도매상 하다가 네. 점점점 서핑에 빠져가지고 다 때려치고 그렇죠. 지금은 서핑샵. 네. 부산 송정해수욕장에서 서핑샵 운영하고 있어요. 서핑에 왜 빠진 거예요? 현대 사회가 엄청 쫓기잖아요. 시간에도 쫓기고 사람에도 쫓기고 스트레스도 너무 받는데 바다에만 들어가면 파도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롯이.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놔두고 가고 이제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진짜. 파도 한 개만 더 타고 나갈게. 하나만 더 타고 나갈게.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연애는 어땠고요? 그냥 갑시다. 패스. 파도하고 연애하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네. 파도하고만 연애하고 있구나. 그러는 걸로. 그런 걸. 자, 우리 부사장님? 네. 김용민 부사장님. 17년 차인데 어떻게 시작하신 겁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일본에서 학교 다닐 때 술 먹다가 새벽에 이제 바다나 보러 가자 해서 갔는데 새벽 3시쯤 도착했는데 주차장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다 서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수영하러 갔는데. 네, 숏보드로 막 엄청 재밌게 막 타는 걸 보고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이제 가는 길에 그 중고 세컨핸 샵에서 보드를 사가지고 바로? 네. 그래서 되던가요? 쓰지는 못하고 엎드려서 갔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매주 그냥 아침에 들어가서 뻥뻥할 때까지 계속 탔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서핑으로 인생 경로를 정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딴 거 하시다가 그냥 직장 취직한 적도 없고 그냥 뭐 같이 타던 친구가 호주 갔는데 여기 파도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호주로 넘어가서 원래 한 서핑 1년, 때문에 또 호주로 갔고 1년 있으려고 그랬는데 7년 정도 파도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영주권을 따려고 했는데 이민 정책이 바뀌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양양에서 살게 됐어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네요. 왜 양양으로 오신 겁니까? 그때 아는 형이 이제 양양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또 대형견이 있어가지고 이유가 참 이상하네요 다. 네. 그 형이 또 샵을 하는데 뭐 돈이 부족해서 같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그래서 같이 하게 이 서핑샵을 같이 하자고 그래서 그러다 그러니까 그냥 일본에서 그냥 우연히 갔다가 시작했고 네. 파도가 좋아서 막 호주까지 갔고 호주에서 이민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가지고 돌아왔고 개가 커가지고 양양으로 갔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서핑하다가 지금 와이프 만나가지고 거기서 서핑으로 결국 결혼까지 도착하셨네. 성공적인 서핑이네요.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아. 선배가 하던 서핑샵을 그러면은
인수한 겁니까? 아, 그 다른 샵이에요. 그러니까 하다가 예. 겨울마다 트립을 나가거든요. 근데 여름에 번 돈을 이제 겨울 나가서 쓰는데 보통 한 3개월 나가요. 인도네시아 막 다니다가 점점 돈이 다 떨어져서 이제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같이 하던 형이 샵을 팔자 가지고 이제 팔았죠 그때. 결혼해가지고 아기 낳고 막 이러니까 또 돈을 벌어야 돼가지고 작년에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른 샵이에요. 인생이 참 아무렇게나 진행되네요. 그러면 결혼해서는 이제 샵을 안 하고 3년 동안은 안 하고 이제 다른 샵에서 강사 알바하고 저녁에는 이제 펍에서 바텐더 하고 그렇게 살다가 산속에 나무집을 샀었는데 아기가 생기니까 바닷가 쪽으로 내려왔어요 마을로. 산에 살다가 네, 이제 아기도 나니까 이제 계속 알바만 하면서 살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아는 형이 샵 하기 싫다 그래서 그 샵 인수해가지고. 네. 인생 계획 같은 건 안 세우시죠? 네, 아기도 계획 없었는데 생기고 막 그래. 산에 들어가서 나무집에서 살다가 어머 애가 생겼다. 야 돈 벌어야지. 그렇게 해서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서핑을 하는 분들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이 꽤 있잖아요. 돈을 벌고 네. 그걸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큰 파도가 있는 해외에 가서 몇 달 살고 네. 돌아가고 그 중간은 다음 파도를 기다리며 또 돈을 벌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사시다가 지금 부인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애기가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돈을 벌려고 지금. 맞아요. 김나은 대표님? 네. 익숙한 얘기예요 이 스토리 라인이? 아주 흔한 일이라서 저는 이 세계에서는? 네네. 양양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양양은 이 서핑숍이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면 놀래죠. 한 바다에 원래 하나나 두 개 있는데 서핑샵 옆에 서핑샵 옆에 서핑샵 서핑샵. 요새 트렌드구나 이게. 한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된다 싶으면은. 맞아요, 맞아요. 양양뿐만이 아니고 고성부터 해가지고 꽤 많은 것 같아요. 한 50개 되죠. 네. 송정은요? 송정은 한 25개, 24개? 레드오션이 돼가고 있네. 이 액티비티가 가진 특성이 그렇구나. 맞아요. 그래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신 분들 꽤 많다.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시즌 아닌 때 없어 가게 문 닫고 해외로 어디 가고. 해외로 가 있어. 네네. 자, 다시 이제 술로 돌아가가지고 우리 김선주 작가님. 네. 그렇게 해서 고르게 되는 지역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네. 그 지역들 중에 우리한테 좀 추천을 해주세요. 대만 가시면은 타이완 비어를 드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기 때문에 타이완 비어는 왜 한국에 들어오기 힘들어요? 유통기한이 딱 18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유통기한이 왜 이렇게 짧지? 여가 살균을 안 했어요. 음. 생막걸리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살균 막걸리랑 생막걸리. 그러니까 막걸리도 두 종류가 있는데 살균한 거는 유통기한이 굉장히 길거든요. 근데 살균하지 않은 거는 계속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짧아요.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잘 어울리는 현지 음식은 뭡니까? 지파이. 닭가슴살 튀김 같은 거 지파이랑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타이완 비어와 지파이. 네. 아시아 국가 말하는 김에 또 다른 아시아 국가 하나만 더. 아시아 국가 네팔. 네팔이요? 네. 네팔에도 의외로 신기한 좀 맥주들이 있어요. 제가 네팔에 갔던 이유가 트레킹하기보다는 설산 보면서 딱 이렇게 맥주 마시고 싶어서 에베레스트 비어 같은 것도 있고 종류별로 로컬 비어가 좀 몇 개 있는데 마트에서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저는 거의 근데 맥주를 안주 없이 먹어가지고 저도 안주 없이 먹어요. 네. 왜? 배부르잖아요. 배부르지 않아요. 우리 원장님은 예. 그러면 독일 맥주가 전공입니까? 아니요. 제가 맥주를 공부한 데는 독일이긴 한데 유럽이나 미국 쪽 이게 맥주들 독일은 모든 어느 도시를 가도 그 도시를 대표하는 맥주가 있어요? 피자로 설명을 하면은 네. 뭐 어디 도시 가도 피자는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또 유명한 도시의 피자 뭐 디트로이트라든가 시카고라든가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도 특이하거나 희한한 지역 맥주들이 있는 데들이 있죠. 독일의 반베르크라고 하는 소도시가 있어요. 구시가지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되게 예쁜 도시인데 이 맥주가 이제 훈연 맥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스모크드 비어. 훈제처럼 예. 맥주를 연기에 뭐 통과시킨 거예요? 예, 네가라고 하는 이제
원재로 이제 보리를 이제 한번 가공한 거를 사용을 하는데 훈연을 한 메가를 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훈제 연어 좀 비슷한 느낌으로요. 시험 한번 해보시죠. 예. 여기 계신 분들 여기 조금씩 다 한 번씩. 많이 주지 말고. 예. 특히 예. 서버분들은 조금만 드려라.